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수학? 그래서 모르겠어. 왜 흰 공 3개를 다른 걸로 푸는지 검은 공 2개로 다른 공을 푸는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출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상황들을 잘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러한 어떤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확률 계산?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개의 사건을 이제 가지고 놀겠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쪽보다는 반대쪽 상황을 가지고 푸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까?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까에 대한 걸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이 A 합사건 B의 확률, A 합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뭐 아이디어는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자, 얘는 어떻게 구하죠? 표본공간의 개수분의 전체가 표본공간이라고 하면 표본간의 개수분의 합사건 안에 있는 근원사건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녀석 우리가 집합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교집합을 빼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녀석을 얘를 이렇게 만약에 분모를 쪼개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 녀석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B가 되네요. 이걸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덧셈 정리. 그쵸? 경우의 수에서 덧셈 정리 배운 것 같은데 확률에서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합사건이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하고 싶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결을 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가 이제 뭐 표본공간이라고 했을 때 2 또는 5가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2가 나올 사건, 근원사건 모아주고 5가 나올 사건, 근원사건 모아주고 2 또는 5 제가 2의 배수, 5의 배수, 2 또는 5의 배수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근원사건의 수를 빼주면 그게 내가 찾는 2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근원사건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때는 뭐 이제 분모에 100 만들어 놓고 나누면 되니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A 여사건에 대한 확률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여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거기에 여집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은 표본공간의 개수분의 여사건의 근원사건의 개수인데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표본공간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뺀 걸로 계산해도 되니까 마찬가지네요. 얘도 쪼개자. 자, 이렇게 쪼개서 주어져 있는 거 계산해보면 이거 S라고 할게요. S. 자, 그럼 얘는 1 빼기 PA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확률을 다음처럼 구하겠다. 나는 이렇게 구하겠다.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이 녀석을 구할 때 언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사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다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라던가 뭐 또는이라던가 뭐 이상, 뭐 미만 이런 상황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대편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간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단 이게 아닌 반대 개수를 세주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네. 선생님이 일단, 주의사항을 좀 주면, 자, 요런 거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자,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본 공간의 그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순서를 고려했다. 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는 순열이라는 걸 많이 쓸 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는 조합이라는 걸 쓰겠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표본 공간에서 순서를 보고 있다면 사건 위에 있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순서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근원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표본 공간에서 근원사건을 구하는 개수에서 순서를 보지 않고 셌다면 이 A에서도 내가 순서를 보지 않고 경우의 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같은 규칙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분모분자의 개수를 파악해줘야 돼요. 요 안에서 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지만 다른 걸로 가라. 같지만 다른 걸로 가라. 그 생각은 확률을 구하는 작업에서 처음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이겠죠. 확률 구하라 라는 게 이제 계속 우리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